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 4부에 배당했다. 아이고. 이런 얘기도 좀 그렇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 그러니까 사법부 개혁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게 여론 지형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까? 예. 사실은 이제 뭐 반 이거 한번 보시죠. 요거. 네. 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게 김봉신 부대표가 직접 찾고 자신의 있습니다. 예. 노트북을 조작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예.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지만 저희는 한 예. 땀 한 땀 예. 장인 정신으로 예. 수작업으로 이렇게 손으로요. 컴퓨터로 옮기고 예, 있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 이게 뭐라고 물어본 거냐면은요. 이건 JTBC 메타보이스 조사인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영향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 한번 보시죠.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반 이재명 비텐트 요거 합치면 45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조사래요. 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선거예요. 그래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프레임은 그냥 이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이 34로 나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대법원 판결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공수처가 뭐 수사를 한다 할지 또 지금 뭡니까 고법은 이제 연기를 한다 연기를 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리스크가 잠복하면서도 굉장히 네. 많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 예. 미결정자들, 임박 결정자들은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이건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겠죠. 반 이재명 빅텐트가 11%인데 이것도 반 이재명이라고 하지만 요 같은 조사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에 대한 그 공감도가 좀 낮아요. 네. 공감한다가 되게 좀 30% 초반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요것도 그러면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 프레임에서 지금까지 이거 뭐 이재명과 관련해서 안 좋나 이렇게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국과의 통상 협상 이재명 후보의 참모격이 네. 지금 김현종. 만났다. 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메가 이슈가 그러면 여기 이런 데서 터지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한번은 해봤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와 같이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라는 것 속에서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의 아니냐라는 어떤 유죄 프레임이 지금은 그러면 잠복기로 빠져들고 있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떨어지거나 이재명이냐 쪽으로 조금 더 공고화 시켜줄 거냐 네. 이런 쪽으로 흐름이 흩어졌습니다. 어허. 예,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네.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대법원의 판단 이후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우리가 마음 나와서 안 된다라는 생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된 것 같고 오히려 더 열심히 각성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쓴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것도 매진 사태까지 이뤄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지금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좀 구매 인증 릴레이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도 올렸던데 뭐 이렇게 사진을 귀여운 사진을 또 올리셨네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귀엽게 웃으면서 이 경청 노트를 들고 또 결국 국민합니다 들면서 함께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시간 또 언제나 그 곁을 지킨 한 사람의 기록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걸 여러분께 권합니다. 또 이렇게 그야말로 결국 국민이 합니다 캠페인이 계속해서 뜨겁게 이어지는 것처럼 이게 결국 이재명을 향한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그 힘이 모아져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께서 구매를 하시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 보니까 김기표 민주당 의원 저번에 김병주 최고위원 등등해서 계속해서 릴레이 구매 인증하는 것 같아요. 그 힘이 원동력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2022년에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메타버스라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라는 걸로 했죠. 맞아요. 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서 살짝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지금 경청 행보는
도움이 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예,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그 중에서 지역의 수건 과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것들도 눈에 띄더라라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런 행보는 지방선거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그렇네요.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국민의힘이 원래 민주당과의 전선은 충청이었습니다. 네. 충청권에서 전선이 그어졌는데 이제는 마치 PK에서 그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PK 쪽에서의 전선에서 네. 승리를 하려고 할 거고 국민의힘은 그쪽을 방어하려고 하겠죠.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격돌이 예상이 되고 그런 예. 의미에서 저런 경청 행보라든지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함께하는 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메가 이슈는 네. 메가 이슈가 좀 중요한 이유는 그게 미국 통상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전쟁 이슈라든지 여기에서 뭔가 좀 확고한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받쳐주는 이런 흐름과 메가 이슈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그 메타버스가 아주 머릿속에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거는 그때 시장 통해서요. 네. 이렇게 이재명 당시에도 후보 지금도 후보인데 마이크를 잡고 또 손 마이크로 이야기를 할 때 뒤에서 막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일반 그 시장에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악수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봐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다른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단일화로 전반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을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 이재명 대표 쪽 캠프는 민주당은 지역을 아주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다르다. 네, 다르다라고 예. 봐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동력이 지금 43에서 확장됐을 때 49에서 50까지 요 정도를 보고 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또 유지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후보들이 결정이 되는 11일 이후부터가 핵심이다. 12일 예. 선거 유세 예.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 부분. 그때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텐데 네. 다음 주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뭔가 바뀌는 게 있는가? 가령 국민의힘 후보는 누군가?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민의힘이 후보를 못 내나? 이건 진짜 네. 상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한덕수 후보 쪽에서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정현 지금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 된다. 당에서 정한 여론조사 방식에 따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당원 투표가 4시에 마감되고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오후 1시에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해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덕수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길 것 같은데 그걸 따르겠다. 당에서 하면은 따르겠다. 뭐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건 김문수건 간에 네. 이 구도 자체에서 지금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저는 못 봤는데요. 지금 최근 한 1개월간 예. 이재명 후보가 엎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아예 있었나요? 제가 안 본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예,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공고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거는 있고요.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뀔 일은 없습니다. 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 매주 0.1%씩 올려서 네. 공고화 시킨다. 이거보다는 아. 분명히 메가 이슈를 통한 무엇인가의 흐름 전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두 당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할 거는 확실합니다. 그걸 좀 걱정을 하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어떤 또 판을 흔들려는 시도 이런 게 있을지 이걸 계속 긴장 상태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호 문제 경호를 제일 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아까도 경주 현장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또 방검복 안에 이제 입고 날씨가 이제 계속 더워질 텐데 그 이제 입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고. 참 어려운 행보긴 하지만 여론의 흐름을 보면 공고하다.
이런 50% 흐름은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공고하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 파기환 송심 이 공판 기일도 연기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자 일단은 큰 고비를 넘었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요. 또 결집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첫 유세 컨셉 이걸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캠프에서 광화문 광장의 유세를 선택을 했는데 빛의 혁명을 얘기를 하면서요. 이건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광화문은 이제 상징적이고 네. 그 모든 그 뭐 진보나 보수나 또 중도 심지어는 관광객에게까지 열려 있는 그런 어떤 또 역사적으로 예. 항상 그 의미가 있었죠. 경복궁 앞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봤을 때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떤 민심에 더 접근하겠다라는 어떤 노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보수까지도 난 보수다 보수까지도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걸 어디까지 이제 보수로 보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민주당이 진보만을 외친 적은 없거든요. 원래는. 예. 항상 이제 민주를 외친 거죠. 그러니까 중도 진보 보수까지 전부 다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광화문에서 네. 상징적으로 공간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져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다. 항상 유세를 마무리할 때에 그 투표 전날까지 그 전날 마무리 어디서 마무리하느냐, 그렇죠. 시작을 중요하고. 또 어디서 하느냐,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그 전에 출마 선언을 어디서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광화문을 선택했던 거는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네. 좀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빛의 혁명이라는 상징성. 예. 내란 이후에 윤석열 파면 이후에 진행되는 대선이라는 점 여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첫 유세까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 흐름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봤는데 자 앞으로의 변수 그러니까 짚어주신 것처럼 단일화 국면의 컨벤션 효과와 이준석 후보의 움직임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메가 이슈 이재명 후보가 꺼내들 메가 이슈 카드가 무엇인지 어떤 예. 영향을 줄지 예. 이것까지 봐야 된다. 세 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다음 주 선거 유세 공식 선거 유세를 맞이하게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부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